안녕하세요. 영혼의 송사 바람의 파이터 급쇼입니다. 5월 7일 6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월화 이틀간의 이제 휴장 끝에 개장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9일간의 이제 강한 랠리를 마치고 이틀간 조정을 겪은 후에 이제 맞이하는 시장이라 다소 방향 설정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프로그램 쪽으로는 이제 비차익 쪽으로 3,100억 정도가 매수가 되면서 3,500억 정도 강한 추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합쳐서 이제 1,400 종목 정도 상승하는 그 상승 종목이 좀 많은 시장이 있었어요. 코스피 지수는 0.55% 상승을 했고 코스닥 시장은 장막판에 이제 플러스 반전이 되면서 0.13%로 마감이 됐고요. 선물의 기초자산이 되는 코스피 200 현물지수는 341.31로 340을 돌파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선물지수는 이제 341.10. 따라서 현물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0.2 정도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되는 백워데이션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넥스트 거래 때문에 오후 시장까지 8시까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현물은 이제 선물은 좀 일찍 끝나죠. 3시 반 정도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 차이로 있어서 선물과 현물의 지수 그 흐름이 이제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이제 현물에서 쌍끌이 매수 한 5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다만 외국인은 이제 선물에서 오늘 하루 종일 그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2,940억 매도를 하면서 누적으로 이제 9,380억 매도, 이것을 기관들이 이제 1조 2천억 매수로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개장이 됐는데 뭐 흐름이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제 9일 상승을 랠리를 펼치고 월요일 시장,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화요일 시장이 모두 부진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87%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우리 증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만은 잘 버텼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뭐 전승절 기념일이 있어서 시진핑 주석 부부가 이제 전승절 기념 행사에 그 참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하고 나서 이제 다시 러시아와 그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쉽게 깨트리기가 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의 145% 관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상해 지수나 홍콩 항생 지수 오늘도 이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일기 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약간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중국의 유안화가 7.23까지 강한 유안화 이제 강세 국면을 기록하고 있죠. 대만 달러 역시 이제 30달러 정도로 약세를 보였다가 이제 강세 전환인데 원도 1396원, 1400 이하로 떨어져 있죠.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이제 아시아 통화가 좀 강세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이제 상위 10위까지의 흐름을 보면 좀 특징적인 게 이 방산주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오늘도 8% 이상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7만 1,000원 정도가 뛰어오르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개인들은 뭐 쉽게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이제 1.71%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40만 원 이상으로 올라서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증시를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KB금융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가총액 10위에 진입을 해 있는 반면에 코로나19로 이제 강하게 올랐던 플랫폼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빠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주들도 이제 뭐 포스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뒤로 확 밀리는 이런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객 예탁금 이 부분하고 이제 코스피 지수의 그 흐름하고 좀 유사한 그런 부분인데, 현재 3월달 초순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50조 단위에 머물렀던 고객 예탁금이 57조까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증시도 좀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 증시 자금 동향,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이런 지수들하고 이제 우리 증시가 좀 유사한 그런 흐름들을 이어나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오전 7시에 미국의 선물 지수가 재개장이 됐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나스닥 지수 선물이 1% 정도 이렇게 강세를 이제 보여줬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플러스로 이렇게 출발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보고요. 이 장중에는 굉장히 그 중국 증시가 강하기도 했습니다. 장막판에 좀 많이 그 하락을 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예, 장 중간에는 대단히 그 강한 추세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코스피의 PBR은 0.87배, 아직까지도 0.9배에 이제 도달하지 못하고, 상장 시가총액은 2,100억, 예, 조금 2,100조로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낮은 위치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선물은 341.10으로 마감이 됐고요. 예, 프로그램 역시 3천억 이상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에 좀 도움을 줬다. 예, 장 초반에 이제 미국 선물이 급등을 하면서 좀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예, 매물을 좀 쏟아낸 이후에 꾸준한 그 흐름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은 이 프로그램 매수 방향과 외국인의 이제 매도 방향이 거의 일치를 하지 않았어요. 서로 엇갈렸는데, 그렇다고 뭐 외국인의 선물 방향으로 급락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강하게 개장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미국 선물 지수가 오전에 이제 강하게 유지를 해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플러스 쪽으로 유지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약화되는 그런 흐름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예, 결국 뭐 장기간에 이제 휴장 끝에 개장이 돼서 무난한 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그 6월 선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340을 이제 돌파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 이 데드크로스가 난 입장, 뭐 워낙 그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세 문제로 이제 시장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그 빠른 순간으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를 이제 6월 선물이 좀 회복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관세 문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불시에 미국의 영화 산업이 다 망가졌다고 100% 관세를 명령했다가 정치인들과 이제 할리우드 이쪽에 반발이 나오자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예시키고, 뭐 제약 부분의 관세 이 부분을 또 들고 나와서 이제 오늘 제약주들이 또 약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빚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이 관세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관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상대방을 좀 비하하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도 이 관세 문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또 6월 3일 날 이제 대선까지 겹쳐 있어서 당분간 한 달 동안에 이제 어떤 협정이 체결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8일이나 9일, 12일 중에 어떤 중대한 일을 이제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중동 방문 예정이죠. 대략 이 중동에 관한 일이 아닐까, 무역에 관한 일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것 아니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 이런 부분일 텐데 그 어떤 소식을 가지고 이제 이 지축을 흔들지 이 부분도 지금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요인이기 때문에 또 미리 이제 이 부분을 밝혔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지축을 흔드는 발언을 하나 이 부분을 또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술적 분석은 크게 이제 의미를 두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미국이 올해 이제 7조 달러의 만기, 채권 만기 돌아오는 이 부분은 이제 리파이낸싱, 재용자를 해야 되고요. 또 대략 2025년도에 이제 1조 9천억 정도, 1조 9천억 달러 정도 이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 총 한 9조 달러 정도 이제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의 수요를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한정 시장에 압력을 가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일단 상호관세 90일이 이제 유예가 돼서 현재는 이러한 안전한 흐름 속에 이 보편관세 이제 10%가 부과가 돼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제 세금을 계속 걷어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에 20억 달러인가 이렇게 돈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러한 보편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쓸 돈이 없는 것이다. 세금 거둔 4조 5천억 달러 정도는 모두 다 쓸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 그런 돈이고요. 나머지 이제 감세라든가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구사하기 위한 그 돈을 이제 확보하는 이 부분을 관세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의 경제 지표는 대략 5월 달에 발표가 되는 이제 4월 달 지표죠. 4월 2일 날 상호관세 부과가 됐고 중국은 2월 달부터 이제 10%에서 20% 이 마약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실적으로 인한 이 주가의 완전한 반응은 대략 한 5월 달 정도 지표가 나와봐야 이제 명확히 알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소비들이 얼마나 꺾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로 잡히겠죠. 아무래도 보편관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이제 상품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물건을 덜 사면 된다. 인형도 이제 애들이 30개 사다가 2개 정도 이렇게 줄이면 어제도 칸이 이제 캐나다 총리와의 대화하는 장면들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 우리는 이제 캐나다에서 자동차도 필요 없고 철강도 필요 없고 이런 얘기를 이제 칸이 총리 앞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봤고요. 51조 쉬운 한 번째 주 이런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니까 칸이 총리는 부동산에 이제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 이런 장면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 나라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그 나라 국민들이 있고 그 나라 국민들의 자긍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도덕적인 예의는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5월 7일 6월 선물지수는 이틀
휴장 후에 개장이 됐습니다만은 0.53% 강하게 올라오면서 341.10으로 340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고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은 국가들을 이제 발표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시 하방 요인보다는 이제 상방 요인이 굉장히 높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 이 부분도 이제 글로벌 경기를 좀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증시가 급반등할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관세 문제로 벌어졌던 이제 시장의 혼란은 어느 정도 이 수면 밑으로 좀 상호관세 유예를 통해서 가라앉아 있는 이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